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용구 차관. 자, 지금 그 이용구 차관한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전 채널A가 충격적인 특종을 했습니다. 이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이용구 차관이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경찰은 당시 이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특가법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으로 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내사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뭉개버린 겁니다. 검찰에는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시 시동이 걸려 있었다. 미터기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이 택시기사는 미터기를 껐고 시동을 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이었던 겁니다. 특가법을 적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도 서초경찰서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이용구 차관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당시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기사는 이용구 차관이 당시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에 한 카페에서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충격적인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서초경찰서, 지금 서초경찰서도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여럿 다치게 생겼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채널A 취재진이 이 택시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증언을 보면 이용구 차관의 폭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말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용구 차관, 신임 법무부 차관 하마평도 올랐는데 꿈 깨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택시기사의 증언이 방금 전 채널A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의 폭행이 택시 운행 중이 아니라 종료 시점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차관의 폭행 당시 택시 시동과 미터기가 켜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서 택시를 탄 건 지난달 6일 밤 11시 18분쯤이었다고 합니다. 택시는 양재역과 강남역을 지나 목적지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15분이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손님 내리셔야죠 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 너 누구야? 라며 오른손으로 기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다 찍힙니다 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 그제서야 잡았던 멱살을 풀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다 찍힌다고 하면 블랙박스가 있다는 건데 왜 이 블랙박스를 경찰은 확보하지 못했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자, 경찰은 택시가 멈춰서서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하고 아예 이 차관은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 차관은 파출소에 임의동행도 불응했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해놓고 경찰이 오라고 하니까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에게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물론 당시 신분은 법무부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어쨌든 민변 출신에다가 이 정권의 실세들과 가까운 이용구 변호사, 당시 변호사, 어떻게 해서 이런 서초경찰서의 처리를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 택시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다. 이 차관도 뒷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 차관은 5분 뒤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다. 미터기도 그때 껐다는 게 택시기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또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파출소에서 아마 조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곧바로 다른 승객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 승객은 멱살이 잡혀 빨갛게 변한 택시기사의 목 부위를 찍어서 건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한 뒤 폭행이 일어났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합의 당시만 해도 특가법상 운행 중 폭행은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이다 뭐 이런 거 시시비비 가릴 필요도 없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앞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합의받다고 그런다? 죄가 좀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채널A가 어쨌든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관이, 당시 변호사였던 2차관이 이 사고가 난 뒤 수소문을 내서 택시기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2차관을 이 택시기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서초경찰서의 처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택시기사가 그 당시 정황을 채널A를 통해서 생생히 적어냈습니다. 이래도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이라고 우길 겁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때문에 이제 이용구 차관, 그리고 이용구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서초경찰서장,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채널A의 특종, 대단한 기자들의 집념입니다. 드디어 이 택시기사를 찾아내서 인터뷰에 성공했습니다. 채널A 대특종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